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올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사실상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사법부에 달린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선고일 2, 3일 전 일정을 고지해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고일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는 경찰,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급박하게 이번 주 남은 날로 선고일을 발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3주 넘게 거의 매일 평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고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몇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전원 일치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와도 후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를 줄이는 전원 일치 결정을 위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선고가 중요한 결정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수사 기록에 증거 범위 등을 놓고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이, 수요일 서울고법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슈퍼 사법 위크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항상 금요일에 있었던 만큼 이번 윤 대통령 선고는 이 대표의 2심 선고일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진다면 월요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과 또 수요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와 겹치거나 그 전후에 이뤄지게 됩니다. 벌써부터 여야에선 선고 시점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소식은 김혜리 기자입니다. 헌재의 장고가 복잡한 시간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법원의 주요 사건들이 몰려있는 경랑의 한 주입니다. 24일 월요일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이틀 후인 26일 수요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재판의 경우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던 윤 대통령이 움직이며 여론전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1위, 이 대표의 항소심은 정치적 의미가 큽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10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지만 탄핵 선고와 맞물리면 전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는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국민이 잠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선 이 대표의 항소심 판단을 보고 탄핵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자 여야 모두 더 강하게 헌재를 압박하고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하면 그 순간 60일짜리 대선이 시작됩니다. 대선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탄핵 선고가 정치적 유불리와 얽히게 되는 한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국가 최고 책임자의 공석이 길어질수록 국가적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을 텐데 헌재가 당초 세웠던 방침을 바꾸고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변론기일은 주 2회 열렸고 저녁 늦게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심리의 속도를 냈습니다. 전례에 비춰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뒤 2주 내엔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로부터 64일째, 변론 종결일로부터 14일째의 선고가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소추 뒤 92일, 변론 종결로부터 11일 뒤에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주말인 23일 기준 소추 뒤 100일, 변론 종결 이후 27일을 넘기게 됩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온 건 행정과 군사 그리고 외교 분야 수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수록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파면하라, 기각하라, 각하하라 등 변론 종결 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만 100만 건이 넘습니다. 헌재 앞에선 오늘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